안녕하십니까. 한경글로벌마켓 도쿄나우 김일규 특파원입니다. 저는 최근 세계 4대 반도체 장비 업체이자 일본 반도체 대장주로 꼽히는 도쿄일렉트론의 가와이 도시키 사장을 인터뷰했는데요. 가와이 사장에게 일본 반도체 산업이 몰락한 이유와 도쿄일렉트론의 비전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일본 반도체 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우리가 참고할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은 1980년대까지 세계를 주름잡았습니다. 일본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988년 무려 50.3%에 달했는데요. 당시 미국의 점유율이 36.8%였으니 일본 반도체가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세계 10대 반도체 업체 중 일본 기업은 NEC, 도시바, 히타치 제작소, 후지스, 미쓰비시 전기, 마쓰시다 전기 등 6개에 달했습니다. 현재 일본 반도체 산업은 존재감마저 희미한데요. 1990년대 들어 쇠퇴하기 시작해 지금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 전성기 때의 5분의 1인 1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두고 일본의 조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나마 눈에 띄는 기업은 세계 3위 낸드 플래시 업체인 키옥시아 정도입니다. 낸드 플래시 업황이 살아나면서 올 상반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다음 달 일본 도쿄 증시 상장에 나섭니다. 상장으로 마련한 자금을 연구개발 등에 활용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따라잡겠다는 구상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후퇴한 것은 1990년대 PC용 메모리 수요 확대 흐름에 대처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 이유입니다. 가와이 사장은 이에 대해 반도체 산업의 특징은 기술 혁신이 빠르고 변화도 활발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대규모 미래 투자가 필요한데 일본 반도체 업체들은 경기가 나빠졌을 때 미래 투자를 축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때 한국, 대만 등 해외 반도체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그런 차이가 일본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일본 반도체가 부활할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만 할 수 있다는 자급자족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파산한 엘피다 메모리입니다. NEC와 히타치 제작소, 미쓰비시 전기의 D램 사업을 하나로 합친 일장기 메모리의 대표 기업이었는데요. 삼성전자나 대만 기업과의 원가 경쟁에서 뒤처져 실적이 악화했습니다. 2011년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한 엘피다는 정부, 채권은행에서 자구계획을 요구받았습니다. 당시 사카모토 유키오 사장은 대만, 미국 기업 등과 자본 제휴 협상에 나섰지만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앞서 공적 자금을 투입한 엘피다가 해외 기업에 인수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당시 일본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업 구제금융에 대한 비판도 거셌습니다. 엘피다는 결국 자금난에 막혀 법정 관리를 신청했고 공개 입찰을 거쳐 미국 메모리 대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인수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정부가 피하고 싶었던 해외 기업에 의한 인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이죠. 2000년대에는 반도체 미라이 프로젝트 등 일본 정부나 민간의 공동 연구 개발 및 공동 생산 계획이 여러 차례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을 자부하는 일본 반도체 업체들은 공동 계획에 형식적으로만 참여하고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자체 공장에 대한 투자를 지속했습니다. 합종 연횡이 늦어지면서 경쟁력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결국 일본에서 최첨단 반도체 공정은 사라졌고 반도체 인력도 고갈됐습니다. 그랬던 일본이 다시 반도체 왕국 부활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작은 2021년 5월 출범한 일본 집권자민당의 반도체 전략 추진 의원 연맹입니다. 자민당의 실세이자 경제통인 아마리 아키라 중의원 아래 100명의 의원이 모였습니다. 아마리 의원은 핵심 부품인 반도체가 없으면 사회는 1mm도 움직이지 않는다며 경제 안보 관점에서 반도체 부흥을 국가 전략으로 내세울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정치권의 움직임에 발맞춰 2021년 6월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디지털 산업 전략을 수립하면서 반도체 부흥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2021년 10월 출범하자 첫 번째 대규모 지원 사업으로 대만 TSMC의 구마모토현 유치를 추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TSMC 구마모토 1공장 투자비의 절반에 가까운 4,760억 엔을 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구마모토현은 365일 24시간 광속공사를 지원해 5년 걸릴 반도체 공장을 20개월 만에 짓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2월 공장 개소식에서 모리스 창 TSMC 창업자는 일본 반도체 제조의 르네상스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일본의 반도체 연합군 라피더스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는데요. 라피더스는 토요타, 소니, 소프트뱅크, 키옥시아, NTT, NEC, 덴소, 미쓰비시 UFJ 은행 등 일본의 대표 기업 8곳이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9,200억 엔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홋카이도 치토세에 건설 중인 공장은 10월에 외관이 완성돼 장비 반입이 시작됩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은 한국, 대만과의 투자 경쟁에서 밀리며 미세화 기술에서 20년 가까이 뒤처져 있는 상황인데요. 2027년에 2나노미터급 최첨단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는 라피더스의 목표는 업계 내에서도 무모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도전입니다. 그러나 최근엔 라피더스 역시 자금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양산까지 필요한 자금은 지금까지 조달한 1조 엔에 더해 4조 엔으로 추산되는데요. 라피더스에 투자한 기업들은 시제품 성능과 고객 확보 전망을 모르는 상황에서 대규모 추가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공장 가동까지 자금 지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다 부처 간 온도 차이도 큰데요. 산업 경쟁력을 중시하는 경제 산업성과 재정 기강을 중시하는 재무성이 지원 규모를 놓고 갈등 중입니다. 그래서 이달 27일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차기 총리가 지원 의지를 다시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가와이 사장은 나라의 지원에 의지하지 않고 기업이 스스로 버는 힘을 키워 성장을 위한 투자를 계속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와이 사장이 이끄는 도쿄일렉트론은 1963년 설립된 일본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도쿄일렉트론의 VIP 고객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반도체 중 도쿄일렉트론의 장비를 거치지 않은 반도체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3 회계년도 매출 1조 8,305억 엔, 영업이익은 4,563억 엔으로 세계 4대 반도체 장비 업체로 꼽히는데요. 올해는 매출 2조 3천억 엔, 영업이익 6,270억 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일본 증시에 투자하는 일학개미가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상장지수 펀드를 제외하고요. 도쿄일렉트론은 10년간 주가가 10배가량 올랐지만 최근 1년 상승률은 주춤합니다. 지난 2월 도쿄 증시에서 사상 처음으로 소니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는데요. 이후 미국 기술주 하락 여파 등으로 현재는 10위권입니다. 일본에선 도쿄일렉트론을 두고 애니멀 스피릿, 즉 야성적 도전 정신을 잃지 않는 거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가와이 사장은 인터뷰에서 향후 5년간 연구개발에 1조 5천억 엔 이상 투자할 계획이라며 설비 투자에는 7천억 엔 정도를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와이 사장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대해 챗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디지털 트윈을 포함한 가상현실 등 대량의 데이터를 즉각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반도체 산업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시장 규모에 대해 반도체 시장은 지난해 약 5,300억 달러였는데 2030년에는 1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1947년 트랜지스터에서 시작해 70여 년에 걸쳐 형성된 시장 규모와 같은 크기의 시장이 앞으로 7년 만에 하나 더 생기는 셈이라는 설명입니다. 반도체 업계 과제로는 전력 소비 문제를 꼽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20에서 30년 후에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가와이 사장은 세계의 공통된 목표는 디지털과 탈탄소, 이 둘을 양립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반도체 기술 혁신이 점점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기술 혁신 포인트로는 크게 4가지를 꼽았는데요. 고속, 대용량, 고신뢰, 저소비 전력입니다. 한국 기업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선 한국에는 세계를 리드하는 고객사가 많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쿄일렉트론만으로는 세상에 가치를 제공할 수 없다며 한국 고객사와 파트너십을 강화해 세계 발전에 필수인 디지털화와 탈탄소의 양립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일렉트론은 글로벌 인재 채용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매년 일본과 해외에서 1,000명씩 5년간 총 1만 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가와이 사장은 2027년까지 매출 3조 엔 이상, 영업이익률 35% 이상, 자기자본이익률 3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증시 프라임 시장에는 약 1,600개 기업이 있는데 3년 뒤 도쿄 증시에서 이 목표를 달성한 유일한 기업이 될 것이라는 다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와이 사장은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활에 대해선 일본은 장비, 소재 업체 등 서플라이 체인이 강하다며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반도체 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짚어봤습니다. 도쿄나우 김일규였습니다.